처음에 내가 유튜브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돌띠의 삶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돌띠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돌띠가 태어났을 때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던 그 돌띠의 존재가 죽어서도 다른 사람한테 아무런 의식조차 안 되는 것이 싫었다. 나는 돌띠의 삶이 보이지도 않는 먼지처럼 아무도 모르게 생겼다. 또 그렇게 사라지는 그것이 마음에 안 좋았다. 그래서 나 말고 이 유튜브를 보는 몇몇 사람들이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만 해주더라도 그렇게라도 이 세상에 돌띠의 흔적이 있었으면 한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다 각기 사연이 있고 슬프거나 의미 있거나 아름답거나 고통스럽거나 한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돌띠의 삶이니 그녀의 삶을 얘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작고 작은 내 친구 돌띠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 돌띠는 나와 40살 차이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친구였고 미국인이고 그리고 얘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여기서 존대어는 생략하겠다. 내가 돌띠를 만난 지는 30여 년 전이다. 그때 나는 20대 중반, 그녀는 60대 중반이었다. 그 당시 나는 미국 테네시주 그것도 한적한 시골에 한동안 머물러야 할 처지였다. 그러는 동안 나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는 교회에 다녔다. 신앙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였다. 미국에서는 또 그 당시에는 교회 외에는 사람을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성경 공부를 하니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해야 할 분위기를 내가 선택한 것뿐이었다. 처음 교회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교인들의 특유의 친절함으로 맞아주었다. 그리고 그 예식은 하루 이틀이면 끝이 난다. 그 후에 서서히 나타나는 진실은 좀 냉정했다. 요즘 사람들은 못 느끼겠지만 30여 년 전 우리나라는 그리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다. 정확하게는 코리아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그래도 코리아를 들어본 사람들이라도 코리아 전쟁만을 연상할 뿐이었다. 그 교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인지라 입으로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나 태도는 명확했다. 나의 나라는 후진국이고 자신의 언어, 나라를 우러러 봐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했다. 나한테 그럴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이 나의 나라를 내려다보는 것은 인정했다. 나의 나라는 미국처럼 크지도 않고 잘 살지도 않으니 인정한다. 내가 진정 화가 났던 점은 나에 대해 그들은 기본적 존중이 없었다는 점이다. 기본적 존중이 있었다면 욕을 하거나 무시하려면 적어도 내 뒤에서 해야 하지 않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냥 대놓고 내 눈을 보고 했다. 내가 기분이 나쁘던 아니던 상관하지 않았다. 내가 마음이 상해도 어쩔 거냐는 눈빛을 너무 개의치 않게 내비쳤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뭘 어쩌겠나. 뭘 모르면 자존심만 있는 법. 나는 자존심이 상했다. 내 나라가 그의 나라보다 강하지 않은 점은 인정. 그렇다고 그 개인이 날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래도 난 계속 그 교회를 다녔다. 왜냐하면 영어를 배워야 했으니까.
그 교회에 다닌 지 한 2달 되었나? 서서히 나는 내가 반격할 수 있는 점을 찾았다. 돈도 없고 영어도 서툴고 체형도 작은 동양 여성인 내가 그들보다 잘하는 것이 딱 하나 있었다. 공부 실력이다. 문장 해석이나 분석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다녔던 내가 미국 외진 시골의 준장년층을 이기는 것은 쉬운 죽 먹기였다. 성경 공부가 있는 날이면 나는 몇 시간을 공부했다. 성경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영어도 배울 겸 복수가 주된 목적이니 그 정도 시간은 즐거이 사용했다. 모임에서 성경이나 해설지 질문에 나는 다른 이가 답하는 것을 우선 기다렸다가 그가 답을 끝내면 바로 손을 들어 조곤조곤 반박했다. 무안을 주기 위함이었다. 각 개인한테는 악감정이 없었다. 전체한테 주는 나의 반격이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렇게 했고 노인이고 장로고 가리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슬슬 나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 앞에서 함부로 한국을 경시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물론 한두 명은 내가 다른 일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무례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대세가 될 수는 없었다. 이 점이 미국인들의 특징 중 하나다. 내가 경험한 미국인들은 능력 우선주의였다. 미국에서는 어떤 이가 자수성가해서 대기업을 이루었으면 인성이나 사생활에 흠이 있어도 그런 단점은 아주 사소해진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인성보다 능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때도 그랬다. 내가 공개적으로 다른 이한테 성경 공부 빌미로 면박을 주어도 내 답이 맞으면 기분은 나쁘지만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한 번은 나한테 다른 일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간접적으로 돌려 말한 교인에게 나는 미안한 척 그러냐고 할 수 없지 않냐고 그래도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지 않냐고 말하면서 눈으로는 그래서 어쩔 건데 라는 뜻을 확실히 전한 적이 있었다. 자연스레 그들에게 나는 하찮은 동양인에서 경직하게 만드는 동양인으로 되었고 이래저래 처음이나 지금이나 나는 그 교회의 교인이자 아웃사이더였다. 그래도 나는 후자가 좋았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나는 그들에게 별 관심이 없었고 무시보다 경계가 편했었다. 그렇게 까칠하게 보내던 중 어느 날 모임 후 한 할머니가 내게 다가왔다. 참으로 작은 할머니였다. 나는 그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셨는지도 몰랐었다. 그분이 내게 다가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희었다. 대부분 백인들도 그렇게 전체가 희지는 않다. 그분은 작은 키에 구부정한 어깨, 하얀 피부, 하얀 쪽진 머리, 허름한 셔츠에 긴 치마, 그리고 그 눈, 그 파란 눈. 나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렇게 맑고 파란 눈은 처음 본다. 특히 노인한테서. 그분의 미소는 장난기가 있다고 해야 하나? 아닌 기쁘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싱글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그 첫마디. 30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또박또박 한 그 첫마디. You are just like me. 내가 자신이랑 많이 닮았다는 뜻인데 어디가? 우선 그녀는 미국인, 나는 한국인, 그녀는 백인, 나는 황인, 그녀는 60대 중반, 나는 20대 중반. 도대체 뭐가 닮았다는 건지 어떻게? 그리고 우리는 이 순간이 초면인데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는 어리둥절했다. 그런데도 그리 거부감이나 경직이 되지 않았다. 왠지 그 눈에 잔머리나 꾸밈이 없을 것 같았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맑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그 한마디 하고는 미소를 지으며 내 눈을 계속 살폈다. 나는 순간 내가 이분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의문스러웠고 그리고 당황스러웠다. 그렇다고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니까. 그리고 또 그런가요? 하기도 이상했다. 왜냐하면 왠지 모르게 그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막연히 들었기 때문이었다.